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을 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큰 코스닥이 오른 건데요.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 의회의 경기 부양안 협상과 코로나19 백신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이어진 가운데 지수는 쉬어가면서 업종과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양상이었는데요.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2020년입니다. 연말 마무리하는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이슈와 전략 같이 짚어드립니다. 간추린 경제뉴스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미국 상원의 양당이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타결했습니다. 합의의 최대 장애물로 여겨졌던 연준의 긴급대출 권한에 대해서 권한은 유지하지만 의회 승인 없이 3월과 똑같은 프로그램은 반복하지 못하는 제한을 두기로 합의했는데요. 또 이번 경기 부양책에는 1인당 600달러의 재난지원금과 매주 300달러의 실업수당 추가 지급,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백신 배포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양당은 현지 시각 20일 부양책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자문위원회의 모더나사 백신 접종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현지 시각 20일 미 전역으로 배송을 시작한 모더나 백신은 21일부터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하 75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와 비교해 유통 과정이 덜 까다로워서 더 많은 곳으로 보내지는데요. 초기 물량은 59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으로 화이자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 60여 곳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린 것에 대해 중국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다장 테크놀로지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기업과 기관, 개인을 억압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남용했고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서 전염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기존 바이러스 대비 70%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영국 정부는 이 지역의 봉쇄 조치를 4단계로 격상했고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국 정부들은 영국발 항공과 화물 운송을 잠정 중단하는 등 이동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확인하시죠. 지난주 뉴욕 3대 지수는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하락하면서 317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3% 하락하면서 370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0.07% 소폭 하락세로 12,75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략 함께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국내 증시의 과열 우려가 따릅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시장의 호재성 재료가 소멸됐다는 평가가 따르는 가운데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 찾아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제 파장 짚어봅니다. 연말 증시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들 함께 점검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지난주 우리 시장 양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지수에 좀 차이가 있었고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이 보였었죠. 지수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는데 지난주 상황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는 다소간에 좀 어떤 묶어놓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오히려 코스닥 지수 2%가 넘게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0.1% 내외의 상승. 하지만 코스닥 2%가 넘는 다소 좀 그 차이가 크게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분명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미국 지수도 주간 기준 평가를 좀 해보면요. 다우 지수는 0.4%의 상승률, S&P 500이 1.25%의 상승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무려 3%가 넘는 어찌 보면 다소 좀 급등 양상이 오히려 기술주, 중소형주 쪽으로 대형주 쪽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연말을 앞둔 증시 상황, 그리고 지수의 급등이 단기 과열이라는 부분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대형주, 시총 대형주나 업종 대표주 쪽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개별 종목 중심으로 시장의 전개가 지난주 그런 흐름이 포착되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이런 양상은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 연말 증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그 긍정적인 진행 요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불고 있고, 물론 한켠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한켠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있는 일종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 두 번째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들고 있다라는 점. 결국에는 시장 내 호재,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으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부양책 타결에 대한 소식. 어쩌면 그 잠정 합의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주말에 들려왔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돈으로는 1천조 원, 미국 돈으로는 9천억 달러. 이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일단 시장 안도랠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개최되었던 올 마지막 FOMC. 여기서 여전히 유동성이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시장에 대한 신뢰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면서 유동성 장세의 지속 가능성, 지속 여부, 이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시장 내 안심을 주고 있다, 안도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내년 1월 20일이죠.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여전히 시장 잠재적인 어떤 그 상승, 추가적인 상승 요소로 계속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시장 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악재 부분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우리나라 5일 넘게 지금 현재 1,000명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3단계 격상 논의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봉쇄령이 크게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유로존 내에서도 영국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저지할 정도로 영국향 봉쇄령이 오히려 더욱더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미국 내에서도 봉쇄 강화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잠시 후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 경제 파장 영향 여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 경제 재봉쇄가 진행이 된다라면 경기의 어떤 그 둔화, 우려감 상당 부분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 둔화가 나타나고 있죠. 물론 연말을 앞둔 상황, 자산 리밸런싱이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와는 조금은 좀 다른 형국. 지난 11월부터 우리나라의 주가, 코스피 지수가 20%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지수의 상승률이 너무도 가파르게 나타났기에 이를 놓고 다소간에 좀 차익 매물을 좀 실현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연말 자산 리밸런스라는 그런 매물 부담, 이런 부분들이 기관과 연기금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 일단은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순매도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지난주 주간 누계로 생각을 해보면요, 기관은 약 한 9천억 원의 순매도, 외국인은 죄송합니다. 외국인이 한 1조 1천억 원의 순매도, 기관은 한 3천억 원대의 순매도 해서요. 전체적으로 그 2조 원대의 기관과 외국인 누적 합산 주간 순매도를 보여주었다라는 점. 반면에 개인 2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부분을 개인이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그런 형국. 3주째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지 바람직한 어떤 그런 수급 패턴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지수 상승에는 상당 부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난주 시장 흐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 시장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증시 상황 한번 돌아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추가 부양책 협상이 지연되면서 투심이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주말에 타결 소식이 들려오긴 했습니다. 지난주 상황 어땠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책 합의 이 부분을 놓고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장 초반. 그러니까 그 아침이었죠. 뉴욕시장 금요일 아침에는 일단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계속 이제 그 합의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점차 미끄러져 내리는, 그러다가 결국은 소폭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4%의 마감, S&P가 0.35%, 나스닥의 하락폭은 다소간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0.07%의 하락으로 여전히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주와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크게, 그리고 어떤 그 레버리지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더라라는 점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투자 심리 혼조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 경기 부양책 타결 지연 소식. 하지만 주말 일단 잠재적인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소식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천조 원 정도 규모. 9천억 달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9천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에 가깝죠? 우리나라 1년 GDP, 국민 총생산의 약 한 60% 정도에 이르게 되는 경기부양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1년 GDP가 약 2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 20조 달러에 1조 달러 정도, 9천억 달러 수준이니까요. 예, 한 5% 내외의 어떤 그들의 국민 총생산의 5% 내외의 경기 부양책이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어떤 이해를 도우시는데 조금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경기부양책이 이제 타결이 됐죠. 일단 $600 재난지원금 일단 합의 소식이 들려왔고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하나. 두 번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보호 프로그램이 타결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일단은 이 부분은 국민들,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실질적인 국민들의 실소비와 바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소비에 대한 관심, 소비 부분, 과연 연말 소비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결국에는 소비 쪽으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미국의 올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시장 일단 소폭 하락에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큰 변동성이 없는 그런 수준에서 내만의 날이 진행이 되었다,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야기는 조금은 더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긍정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 앞으로 향후 다음 선물옵션 만기일 36912 세 번째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36912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다음 3월 달 세 번째 금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큰 변화, 변동성 하락 요인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우리한테 방향성을 제시했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코로나 재확산과 백신 이게 결국은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이를 상쇄하는 분위기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면 경제 재봉쇄 강화 조치 분명히 과거와는 조금은 더 다르게 나타나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백신 소식이 들려오고 모더나의 백신이 이제 트럭 운송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백신의 이제 그 투약이 이제 임박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 들려오면서 하루에 미국 내에서 하루 신규 확자가 25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자 심리는 이를 모더나 백신이나 파이자 백신이 덮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상쇄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단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근 모더나나 화이자의 주가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다소 그 보합 내지는 하락으로 변질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냐면요. 조금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 이제 최소한 이제 한 달 이내에 부작용과 관련된 소식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시장 내에서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화이자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과 관련된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최근 2주간 주가 행보 상황을 더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조금은 좀 우리가 진행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전해드려 봅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테슬라의 급등 상황이 나타났는데 테슬라 오늘 저녁부터 이제 S&P 500 지수로 편입이 되면서 장 막판 6% 급등 마감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S&P 500 지수에 편입된 이후 그 이후의 행보가 좀 중요하겠지만 사상 최고치 $600가 넘는 사상 최고치 마감했다라는 부분. 테슬라의 주가 상황은 계속 여전히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사실 그 9천억 달러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와닿지 않았는데 굉장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산과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데 아직 뭐 표결이 남기는 했지만 네네. 그래도 경기 부양책이 타결이 됐다는 점에서 또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이번 주 이제 뭐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분명히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다 할 악재가 시장 내 돌발 출현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악재가 있다라면 결국은 코로나의 어마어마한 급속 확산 이로 인한 봉쇄령의 이때까지 예상치 못한 강화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면 지금 현재의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백신 낙관론이 존재합니다. 물론 한켠에는 백신 노이즈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이즈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심각하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훼손시킬 만한 노이즈 출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FDA에서 일단 긴급 승인에 대한 가이던스, 화이자와 모더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권고 승인을 내렸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시장 내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받쳐 나갈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추가 경기 부양책, 이제 뭐 잠정적인 합의, 이 부분에 대한 재료, 호재성 재료가 오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연 이 9천억 달러 규모, 시장에서 사실 기대했었던 부분은 2조 달러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어느 사이에 이제 9천억 달러까지 최소한의 합의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 2조 달러 규모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그 속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조금 가져는 보게 되는데요. 일단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로써 미국 시장도 아마도 오늘로써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 크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때까지 너무 길게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주 내내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상승을 이끌어왔다라는 부분 평가를 해본다라면 그 합의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은 단기간에 시장 호재성 재료로서 소멸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프리어닝 시즌 이제 뭐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연초가 되면 바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닝 시즌의 시작,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게 될 것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키워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PER이라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간 완화되어질 가능성. 하지만 그 이전 상황에서는 지수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부분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종목 장세로 연결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영향을 줬던 것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3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도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 연말 증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좀 눈여겨,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부분, 그리고 긴장해야 될 부분은 백신 그 접종과 관련된 노이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묻혀지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뭐 그 운송 과정에서의 뭐 상온 노출이랄지, 아니면 접종 이후에 알레르기 반응이랄지, 아직까지 쇼크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알러지 반응, 일단은 일반적인 어떤 그 백신 접종의 어떤 그 통상적인 상황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 이해는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과다하게 나타나게 되거나 조금 좀 심하게 어떤 그 도수의 출현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시장 내 불안감 조금 좀 확산되어질 그런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상기하시면서요. 꼭 백신과 관련된 노이즈 부분도 꼭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을 계속해서 상승 이끌어왔었던 2주, 3주, 4주 연속해서 지난 4주 동안 시장 22%, 우리 시장 22% 상승을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지금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백신 이미 출현돼서 상용화, 그러니까 우리 접종 시작을 했죠. 가장 큰 거. 그리고 경기 부양책. 뭐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절반 정도 규모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합의에 이르렀다. 결국 이 부분도 이제 소멸이 되어 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 결국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이라는 부분, 그리고 결국 코로나 극복이라는 궁극적인 시장 내의 변화, 게임 체인저로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만 지금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12월 연말 이전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호재성 재료는 일정 부분 다 이제 소멸되어 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따라서 연말 이전에는 공격적인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권고드리고요. 이번 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이슈나 이벤트, 경제 지표의 발표 부분. 아무래도 뭐 소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뭐 잠시 후에 이제 그 12월 20날까지 이제 그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 대한 어떤 수입량, 수출량 발표 예정에 있고요. 내일입니다. 3분기,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의 발표가 지금 진행 예정에 있죠. 23일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발표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원래는 목요일 날 발표하는데 수요일로 하루 앞당겨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과 이제 그 물가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한다.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연말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그 조기 휴장이죠. 오전장만 미국 개장을 하고요. 금요일은 크리스마스 우리나라와 미국 글로벌 역시 크리스마스 휴장 진행이 된다라는 점 머리에 새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1월부터 시장이 20% 넘게 올랐는데 이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도 안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백신이나 말씀하셨던 대로 백신이나 추가 부양책 등의 재료는 이미 소멸이 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재료는 또 뭐가 있고 연말장에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 11월부터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호재성 재료가 무엇이고 시장을 눌러왔었던 재료가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호재성 재료를 좀 짚어보게 되면요. 지난 11월부터 지난주까지 20%가 넘는 시장 지수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호재성 재료는 백신 모멘텀입니다. 분명한 것.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됐죠.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 지난 주말 잠정 합의 일단은 올해 안에는 추가적인 합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로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말 다가가면서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지난 11월 11일 광군제 그리고 11월 26일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조금 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을 통한 소비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원래대로 했더라면
코로나의 재창궐이 없었다라면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지금은 다소간 혼조 양상, 필수 소비재에 대한 소비 욕구가 조금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뭐 기억을 하고 계시겠어요. 뭐 휴지라든지 아니면 뭐 라면이라든지 긴급 어떤 그 식량이라든지 뭐 생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비가 코로나 재창궐 이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 원래대로라면 어쩌면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소간 코로나 재창궐이라는 그런 어떤 악재에 부딪히게 되면서 실질적인 소비 심리에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내구 소비재 쪽보다는 필수 소비재 쪽에 대한 연말 소비가 조금은 더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우리가 참고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연말 이전, 이제 그 잠재성 악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연말 이전에 나타날 시장 내 잠재적인 악재성 재료. 이걸 외국인과 연기금의 자산 리밸런싱. 이 부분은 주식의 매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 3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양상이 연이어서 나타났었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좀 주간 순매도 금액을 생각해 보면 1조 9천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말로 갈수록 이제 대주주 자격 결국 양도세 물량이죠. 회피하기 위한 물량 출회 가능성 이 부분들이 개인 쪽에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또 하나 백신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하지만 한켠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노이즈가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형국으로 지금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호재가 소진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렇다고 악재 출현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새로운 호재의 출현 역시 제한적이다. 새로운 호재 출현의 제한적인 부분과 새로운 악재 출현의 제한적인 부분. 그렇다면 지수는 상당 부분,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다 할지라도 지수는 상단과 하단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장세의 진행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그 박스권 진행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종목 장세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백신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화이자의 주가와 모더나의 주가 좀 보시게 되면요, 화이자의 주가의 하락폭이 조금은 더 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주가 그래프 그리고 모더나의 주가 그래프 3개월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화이자의 주가의 어떤 그 하락 최근 들어서 이제 그래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기 그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최근 열흘 정도의 주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상승 최고점을 찍은 이후 열흘 내내 10거래일 내내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모더나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더나 주가 역시 열흘이 넘게 지금 현재 횡보 장세, 횡보 또는 하락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화이자 긴급 승인 받았고요. 모더나도 지난 주말 긴급 승인 받으면서 이미 지난 주말에 배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접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은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 왜 그럴까? 결국은 그 부분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노이즈에 대해서 시장 내에서 사실상 상당히 조심스러운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백신의 접종 그리고 백신 어쩌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부작용의 확산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 백신을 맞겠다라는 사람들과 백신을 안 맞겠다는 불안해서 안 맞겠다라는 사람들 팽팽하게 지금 대립각을 세울 정도로
안 맞겠다라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설 정도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 역시 백신 접종과 관련된 노이즈가 쉽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이제 꼭 백신에 대한 기대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아직까지는 너무 그 부분을 맹신하지는 말고 추가적인 어떤 그 공격적인 매수는 분명히 자제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화이자의 주가와 모더나의 주가 이때까지 경험적으로 보여준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그 힌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참고 삼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가 상승, 연말 추가 상승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기업의 실적 개선, 이제 4분기 실적에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결국은 기업의 실적 개선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 그리고 내년 초 바이든 신정부 출범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확대라는, 그리고 그 재정 지출이 어떤 쪽에 조금은 더 많이 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환경이라든지 그린 에너지랄지,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많이 쓰일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그런 재정 지출, 인프라 확대라든지 그런 재정 지출의 방향성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변화 가능성은 상당 부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신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백신과 관련된 실질적인 시장 내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경기 회복이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자신감과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점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장의 추가 상승을 위한 재료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1,0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3단계에 돌입한다면 국내 경제 위치에 타격도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 또 이제 좀 중요하죠. 사실은 주말에도 1,000명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이미 어제 10시 기준에서 800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난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을 넘을 가능성 상당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이다 하면 거의 최종 단계의 이제 그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는 필수 시설을 제외한 다중 이용 시설은 전면 폐쇄, 전면 운영 중단이 된다라는 점. 어찌 보면 사실상 경제 봉쇄를 의미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과연 우리 경제의 파장은 어떨까? 이미 한국은행은 물가 동향을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나 3단계 격상으로 된다라면 내수 소비의 어떤 그 절벽 수준이 나타나게 된다. 내수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 민간 소비가, 내수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16.6%의 급락.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국내 GDP가 무려 8%나 급락하게 되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다라는 점. 3단계 격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의 어떤 바라는 바가 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코로나 재확산도 막아야 되겠기에 1,000명 이상이라는 부분과 GDP 8%로 이제 격화된다라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을 놓고 아마도 정부 상당히 고민이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 연말 소비 시즌 시작이 되고 소비는 해야 될 것이고, 근데 필수 소비를 제외한 부분은 막혀 있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내구재 쪽에서 조금은 좀 필수 소비재 쪽으로 변할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요. 연말 소비 같이 열어둬야 되겠다. 언택트 소비와 관련된 부분을 열어두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결국은 편의점이랄지 온라인 유통이랄지 전자결제 쪽에 대한 관심. 분명 매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코로나와 경제 상황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평형점이 이루어질까, 어떤 돌파구를 찾을까, 이 부분 결국은 온라인 매출 가능성으로 우리는 지금 관심을 좀 옮겨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올해 증시 폐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오늘 포함해서 7거래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 앞두고서 저희가 어떤 부분 챙겨봐야 될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그 연말 이제 그 달력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25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이제 그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31일은 목요일이니까 앞에 저기 저 휴장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휴장일이고 30날까지 이제 거래가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챙겨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죠. 배당이라는 것 하나 챙겨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말 대주주 자격의 요건에 내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 배당 기산이 결국은 28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28일의 기준점이 두 가지입니다. 배당 기산일이다라는 점. 자연스럽게 29일은 배당락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28일까지는 대주주 자격을 피하시려면, 그러니까 양도세 부과를 피하시려면 28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내 매도, 압박, 소위 말하는 물량 출회, 수급의 불안 양상, 수급의 변동성 28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3일, 4일 그리고 28일 아마도 3일에 걸쳐서 상당 부분 급격한 어떤 그 수급과 관련된 변동성,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배당 좀 보셔야 되는데 배당은 좀 늘어날 것 같다고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전망에 따르면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 배당 총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가량 증가하겠더라라는 전망치 나왔고요. 하지만 이미 11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평균적으로 1.6% 정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다. 국고채 수익률이 1%니까요. 국고채 수익률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럼 과연 배당 메리트가 있을까 없을까 약간 회의가 든다라는 점. 그러면 배당락을 고려해 본다라면 배당락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시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굳이 배당 관련주를 살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 고민해 볼 필요 분명히 나와 봅니다. 대주주 양도세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이제 10억 그 대주주 요건 강화. 분명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백지화가 됐죠. 따라서 기존 것들 이제 10억 원과 1%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 사실 물량 출회 가능성 분명히 생각은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말 28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그 납회일에 임박을 하게 되면서 배당과 관련된 수급 그리고 개인 대주주 물량 요건과 관련된 수급 변동성 분명히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배당락 이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곰곰이 좀 생각할 필요,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장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지수는 닫혀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중소형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중소형 종목. 결국은 뭐 투자 전략은 좀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신 관련된 분명히 노이즈도 있을 수 있고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시장 내 다소간에 지금 기대감은 일정 부분 소멸해가는 그런 과정. 그렇다면 공격적인 어떤 그 대응을 할까? 보수적인 대응을 할까? 공격적인 대응을 하려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는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주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보수적인 견지에서 시장을 접근을 하시려면
전통적으로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 앞서서는 뭐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배당 관련주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업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 결국은 5G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약간 조금 좀 압축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두 가지 투자 전략의 이원화 고려를 하시면서 연말 전략 대비하시는 부분 어떨까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